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보는 안목을 키워드리는 자동차 엔지니어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종슬립, longitudinal slip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동방경, effective rolling radius하고 종방향 휠 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퀴즈의 내용은 제동이나 가속 시에 휠의 동방경은 어떻게 변할까요? 만약에 바뀐다면 제동 시의 동방경이 길어질까요? 아니면 짧아질까요? 다음에 가속 시 종방향 슬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제동 시의 종방향 슬립,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주행은 휠이 가속이나 제동을 하지 않고 평탄로를 직진주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 휠센터와 지면 사이의 거리를 loaded radius, 정방경이라고 부르며 RL로 나타내고 하중을 받지 않는 상태의 휠센터와 지면 사이의 거리를 unloaded radius, 무부하 반경이라고 부르며 RU로 나타냅니다. 실제로 차량을 일정 속도로 자유주행하면서 휠의 회전수와 주행거리를 측정하여 휠 반경을 계산해보면 RL도 아니고 RU도 아닌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이 바로 휠의 동방경입니다. R2로 표현을 합니다. 휠 센터의 종방향 속도를 Vx라고 하고 가속이나 제동이 없을 때 휠의 자유주행 각속도를 오메가0라고 하면 이들 사이의 관계는 여기에 보여주는 식과 같이 Vx는 오메가0 곱하기 R2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반경값에 여기 각각의 반경값에 주행 각속도 오메가0를 곱해주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반경에 해당하는 속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외주 속도는 노면 접촉면에 진입하기 직전부터 줄어들다가 여기입니다. 접촉면에 진입하면 완만하게 느려집니다. 다음에 지면을 떠난 직후에 원래 속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동방경 R2는 정방경 RL과 무부하 반경 RU의 함수로 이 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여기에 보이는 책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동방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는 타이어 구조, 타이어 압력, 타이어 트레드 패턴, 타이어 마모, 타이어 온도 등이 있고 타이어 외의 조건으로는 노면 조건, 휠 발력, 차량 속도, 제동력, 가속력 등이 있습니다. 이전 비디오와 똑같이 이번에도 재미있는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생각해서 맞춰보세요. 제동을 할 때 다음 중 어떤 것이 맞을까요? 동방경이 증가한다. 두 번째, 동방경이 감소한다. 세 번째, 아무 변화가 없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종슬립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슬립 람다는 가감속이 없을 때 주행각속도 오메가0에서 휠의 실제 각속도 오메가를 빼고 이 결과값을 가감속이 없을 때의 주행각속도 오메가0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이 식의 분자 분모에 자유주행 동방경,
R2를 각각 곱하면 이와 같은 식이 되고, 이 식은 다시 이와 같이 속도의 항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슬립 람다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속도의 항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슬립은 ABS, 안티로킹 브레이크 시스템의 제어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값으로, ABS는 이 값을 기준으로 순간적으로 ABS 제동 시스템을 가동할 건지 말 건지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슬립 값은 극히 짧은 순간을 대표하는 값이어야 하므로 거리가 아닌 속도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종슬립 식의 모든 변수는 순간적인 값으로 미소 시간 구간 델타 t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노면에 대한 타이어 요소의 슬립 속도는 휠 센터의 종방향 속도에서 프리롤링 레이디어스 동방경 곱하기 실제 각속도 오메가를 뺀 값입니다. 따라서 슬립은 타이어 요소의 슬립 속도를 휠 센터의 종방향 속도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종슬립 람다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탄젠셜 슬립, 서컴퍼런셜 슬립 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에 따라서 또한 다양한 종슬립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중에 한 4가지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유주행 시의 종슬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주행 조건에서 실제 휠의 속도는 동방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속도와 동일하고, 이 속도는 즉 차량의 주행 속도와 같습니다. 따라서 Vx는 R2 오메가 제로와 같고,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가 됩니다. 이것을 슬립식에 대입을 하면 슬립 람다는 제로가 됩니다. 종슬립이라고 하면은 항상 제동이나 가속 시에만 발생을 하고 자유주행 조건에서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속 시 종슬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속 시에 타이어 요소는 노면 접촉부에서 압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면 접촉부에서의 타이어 속도는 자유주행 속건보다 가속 시의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휠 각속도를 오메가, 자유주행 동반경을 R2, 가속 시의 동반경을 RACC, 휠의 실제 외주 속도를 VACC라고 하면, 오메가의 자유주행 동방경을 곱한 값은 오메가의 가속시의 동방경을 곱한 값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가속시의 동방경은 자유주행 동방경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엔진 토크가 타이어 노면 마찰보다 크게 작용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차량은 움직이지 않는데 휠이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휠 스핀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여기에 나타낸 Vx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종슬립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람다는 마이너스 무한대보다는 크고 제로보다는 작은 그 어딘가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속시 종슬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속시에 타이어 요소는 타이어와 노면의 접촉면에서 압축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압축이 될까요?
이것을 즉각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섹션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사이는 타이어 노면 접촉부가 되겠고, 이 굵은 선의 수평선이 노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섹션 D1의 호는 섹션 D2의 호보다 크고, D2는 다시 D3의 호보다 더 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전체를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어 요소는 D1 구간에서 인장이 일어나고 전체 구간 중에 가장 큰 호의 길이를 갖습니다. D1에서의 인장은 D6 구간까지 점점 감소하고 D7에서 드디어 압축이 시작돼서 D14까지 이 방향으로 점점 증가를 합니다. 타이어 요소는 최대의 압축과 가장 적은 호의 길이를 유지한 채로, 여기서 최대의 압축과 가장 적은 호의 길이를 유지한 채로 D14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후에 D15와 D16을 지나면서 종슬립과 함께 압축은 점점 감소하게 되고 타이어가 노면 접촉면을 떠나면서 인장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속 시에 타이어 요소는 타이어와 노면의 접촉면에서 압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가속 시에 종슬립과 마찰계수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찰계수는 수평 방향의 힘을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눈 값이고, 이 그림에서는 슬립의 함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µp는 최대 마찰계수로서 일종의 정마찰계수가 되겠고, µk는 동마찰계수가 되겠습니다. 슬립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최대 마찰계수 µp에 이르고, 여기서 계속 슬립이 증가하면 동마찰계수의 값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스테빌라이징이 되는데, 이때 휠 스핀이 발생하게 됩니다. 휠 스핀이라고 하면은 휠은 제자리에 있으나 휠 회전은 계속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회전 토크가 충분히 커서 최대 마찰계수를 지나고 동마찰계수로 진입을 할 때 휠스핀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얼음 위에 올려놓고 풀가속을 하면은 얼음 위에서 차는 정지해 있으나 휠은 그 자리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이 상태를 휠스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동시의 종슬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동시의 타이어 요소는 노면 접촉부에서 인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면 접촉부에서의 타이어 요소의 속도는 자유주행 조건보다 제동시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오메가하고 R2는 가속시하고 똑같은 정의를 갖고, 그 다음에 제동시의 동반경을 R 브레이크, 휠의 실제 외주 속도를 V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이 정의를 이용하면 오메가 실제의 휠 각속도에 브레이크 시의 반경을 곱한 값은 오메가의 자유주행 시의 브레이크 반경을 곱한 값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시의 반경은 자유주행 시의 휠 반경보다 큽니다.
제동력이 타이어의 최대 마찰력보다 크게 작용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휠이 회전하지 않고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전진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휠 슬라이드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V 브레이크 이 값이 제로가 되고, 따라서 종슬립 값은 1이 됩니다. 따라서 종슬립 람다는 1보다 작거나 0보다 큰 값이 되겠습니다. 제동 시에 타이어 요소가 노면 접촉면에서 인장이 된다고 하는데 얼뜻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제가 여기에 그려보았습니다. 이 구간은 타이어 노면의 접촉부 길이가 되겠습니다. D13 구간은 D12 구간보다 호의 길이가 작습니다. D12 구간은 D11 구간보다 호의 길이가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 요소는 D13 구간, 이 구간에서 압축이 일어나고 전체 구간 중에 가장 적은 호의 길이를 갖습니다. D13에서의 압축은 D7 구간까지 점점 감소하고 D6에서 인장이 시작되어 D1까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타이어 요소는 최대의 인장과 가장 큰 호의 길이를 유지한 채로 D16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후에 D15와 D14를 지나면서 종슬립과 함께 인장은 점점 감소하고 D14 구간의 타이어 접촉면을 떠나면서 압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동 시에 종슬립과 마찰 개수의 관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가속 시 보여드린 그림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브레이크에 관련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속 시에는 종슬립 람다 값이 무한대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왔으나 제동 시에는 종슬립의 최대값은 1이 되겠습니다. 가속 시에 휠 스핀과 달리 제동 시에는 휠 슬라이드가 일어납니다. 휠 슬라이드라고 하면은 휠의 회전 속도는 제로인 반면에 차량은 계속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종슬립과 순간 중심의 관계를 좀 더 깊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시에 순간 중심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제동 시의 순간 중심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가속 시에는 반경이 짧아지고 제동 시에는 동반경이 커진다. 이것은 얼핏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R2는 자유주행 동반경입니다. 지면보다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러면 순간중심의 관계를 가속시와 제동시와 각각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시의 순간중심은 종슬립의 크기가 클수록 낮아집니다. 차량에 급제동이 걸리면 휠의 회전이 멈춤에도 불구하고 차는 가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는 휠 슬라이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잠긴 휠의 모든 부분은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회전 가속도 오메가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순간중심은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제동시의 순간중심은 종슬립이 클수록 점점
아래로 낮아집니다. 가속 시의 순간 중심은 종슬립의 크기가 클수록 휠 중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차량을 얼음 위에서 급가속을 하면 차량은 정지해 있으나 휠은 계속 회전하는 휠 스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잠긴 휠의 모든 부분은 휠 센터를 중심으로 회전하므로 순간 중심이 휠 센터가 됩니다. 여기 휠 센터가 됩니다. 따라서 가속 시 순간 중심은 종슬립이 클수록 휠 센터에 가깝게 이동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종슬립의 개념과 동방경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제동시에 동방경의 길이가 길어지고 제동시에 동방경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반경 0.5m를 갖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전기 모터로 작동하는 강제 휠이 있습니다. 이 강체 휠이 한 바퀴 360도를 회전하고 정지한 상태의 세 가지 경우를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 3, 이 세 가지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휠이 종슬립 없이 한 바퀴를 굴렀다면 원주의 길이인 3.14m를 지난 2의 위치에 정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속 중에 모터 토크가 바닥면과 휠 사이의 마찰력에 의한 토크보다 크면 휠 스핀이 발생하게 되고 이동거리를 손해를 보고 1의 위치에 정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휠이 목표에 못 미쳐서 정지했으므로 원래의 반경보다 적은 휠, 이 빨간색 원, 이 원이 한 바퀴 회전한 거리와 같으며 동방경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가속 시에 동방경이 줄어든다는 결과하고 동일합니다. 또한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제동 토크가 마찰력에 의한 토크보다 크면 휠 슬라이드가 발생을 하고 3의 위치에 정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휠이 멈춰야 할 거리를 지나쳐서 정지했으므로 반경이 원래보다 더 큰 휠이 한 바퀴 회전한 결과와 같으므로 동방경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앞서 살펴본 제동 시에 동방경이 커진다는 결과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가속시와 제동시의 동방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퀴즈에 대한 답을 맞출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제동을 할 때 어떤 것이 맞을까요? 답은 동방경이 증가한다 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슬립은 순간 슬립 값을 얻기 위해 거리가 아닌 속도의 변수로 구해집니다. 종슬립 값과 관련된 모든 변수는 매시간 끊임없이 변하는 순간의 값입니다. 타이어 요소는 노면 접촉면에서 제동 시에는 인장이 일어나고 가속 시에는 압축이 일어납니다. 자유주행 대비 제동 시에는 동방경이 커지고 가속 시에는 짧아집니다. 과도한 엔진 토크는 휠 스핀을 유발하고 과도한 제동 토크는 휠 슬라이드를 유발합니다. 휠 스핀과 휠 슬라이드는 모두 안전에 치명적이므로 필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비디오와 향후 나올 비디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자동차의 무게중심의 위치가 높아짐에 따라 제동이나 가속 시에 전륜 혹은 후륜 타이어의 노면 접착력이 떨어지는 시간이 빨라져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 제동 시에 왜 요모션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종슬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동과 가속 시에 타이어와 노면 접착면에서 타이어의 변형과 그 동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나올 비디오에서는 제동력 배분을 설명하면서 무게중심하고 그 무게중심의 분포와 관련성을 아울러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EBD, Electronic Braking Force Distribution의 제어 로직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